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분석방송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아프리카로 시청해주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좀 부탁 좀 드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페인가입도 한 번씩 해주시고요.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경기 피츠버그 대 미러키, 미치 켈러랑 에런 시발레가 붙는다. 저는 요즘에 미치 켈러를 말할 때마다 맨날 체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속 상태죠. 구속 상태. 저는 요즘에 미치 켈러 하면은 구속 상태를 늘 체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여기 피치 벨로시티 투구의 구속, 올 시즌에 미치 켈러의 포심 평균 구속이 94.4마일 막 이래요. 근데 보니까 막 2.4마일씩 떨어져. 요즘에 얘도 아는 거야. 원래는 포심을 가장 많이 던지고 그 다음으로 많이 던지는 게 싱커인데, 직전 경기에는 포심의 활용 빈도를 줄이고 싱커를 많이 던졌습니다. 왜냐면은 자기도 구속이 떨어진 걸 아는 거거든. 이렇게나 요즘에는 미치 켈러가 시즌 막바지 때 구속 문제를 많이 겪고 있고요. 그래서 대신 사용을 했었던 싱커조차 평소보다 한 2마일가량 떨어질 정도로, 올 시즌 평균보다도 이 정도로 켈러는 구속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직전 경기도 3.1이닝 동안 8실점, 피홈런을 뭐 2방이나 맞고 되게 안 좋은 와중에 있어요. 요즘에 그냥 미치 켈러는 최근 4게임째 구속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러는 바람에 9월달에 이제 방울도 6.97이죠. 8월달에도 구속이 떨어졌을 때 좀 안 좋았었고, 미치 켈러는 이런 구속 문제로 요즘에 성적이 안 좋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런 시발레, 제가 이제 미러키 이적 이후에 상당히 잘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 중에서도 미러키 이적 이후에는 원래 홈이랑 원정 차이가 많이 심했었거든요. 여기 적힌 것처럼. 근데 요즘 보면은 사실 홈이랑 원정 가리지 않고 잘해왔었다. 7경기 동안 뭐 2.56 찍고 뭐 이랬었는데, 직전 경기는 애리조나한테 4.1이닝 3실점으로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때는 이미 미러키는 그 지구 우승 확정한 상태고, 애리조나는 지금 계속해서 포스트시즌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동기부여 차이도 있었던 것 같고, 이날은 조금 실망스럽긴 했지만은, 그래도 저는 역시나 이 에런 시발레는 현 시점에서는 켈러보다는 좋은 투수로 보고 있거든요. 두 선발들의 그 상대팀한테 조금, 상대전 같은 것들 보면은 에런 시발레는 피츠버그한테 강한 편이고요. 미치 켈러는 미러키 애들한테 3일 정도 피안 타율이 좋지는 못하더라. 이런 것들도 발견이 되고 해가지고, 저는 이 경기 한번 미러키 쪽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이어도. 어제는 미러키 빠따가 일을 못해가지고 그냥 피츠버그가 2대1로 승리를 했는데, 두 팀 다 피츠버그는 4안타, 미러키는 5안타로 엄청 빈타였었고, 이 경기는 저는 미러키 쪽으로 좋게 볼게요. 언더를 가자니 켈러 때문에 못 가겠고. 다음 경기 워싱턴 대 켄자 경기, 코빈이랑 와카가 보는데, 코빈이 요즘에 나름대로 잘할 때가 종종 있죠. 8월달에 3.76으로 간만에 3점대, 월간 방울 3점대를 마크를 했었다. 전반적으로 이제 방울 같은 것들도 보면은 거의 뭐 리그 최악의 선발 투수급이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종종 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뭐 이런 건데, 직전 컵스와의 경기도 4.1이닝 5실점으로 조금 아쉬운 것들도 있긴 했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얘가 가끔 잘하긴 하지만은, 근데 잘하는 걸 기대하기보다는 얘 오늘도 못하겠지, 그러다가 가끔 잘하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고, 마이크 와카는 늘 잘하거든요. 가끔 뭐 한 번씩 세금을 낼 때가 있긴 하지만은, 한 번 이제 6이닝 5실점으로 부진한 다음에 최근 4경기 또 1점대 방어입니다. 저는 늘 말하지만은 국밥 같은 투수다. 작년부터 해가지고 샌디에이고 시절부터 올해까지 꾸준하게 이제 괜찮은 이닝, 괜찮은 방어, 이런 것들 마크를 해주고 있어요. 시즌 성적이 증명을 합니다. 3점대 초반 방어율의 2자릿수 승수. 어느 정도의 성적은 좀 담보를 해주는 선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의 분위기도 나쁜 편은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선발 투수 차이는 켄자가 우세하지만은, 어디까지나 지금 이제 켄자의 이런 빠따 난조, 이거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전까지 막 이제 저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 했었어요. 지금 또 보겠지만은 아메리칸 리그 이 와일드카드 레이스가 아직도 굉장히 치열하다. 특히 켄자, 디트, 미네소타 2, 3, 4등인데 얘네들이 전부 다 아메리칸 리그 중부 지구다. 지금 이제 미네소타가 치고 올라갈 찬스가 있었는데 못 치고 나갔고, 혼자 82승이고 디트랑 켄자가 84승이거든요. 그래서 켄자가 타이브레이커에서 앞선 이렇게 그 2위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어. 여기가 이제 4등은 못 나가고 2등, 3등은 이제 진출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켄자는 어떻게든 수성을 해야 되는데, 켄자가 그 전에 7경기 동안 계속해서 7연패를 달렸었죠. 뭐 디트로이트한테 다 깨지고 샘프한테도 잡히고 이랬었는데, 워싱턴을 만나가지고는 여전히 빠따가 별로기는 한데, 그래도 꾸역꾸역 이깁니다. 저저번 경기도 1대0으로 연장 가가지고 겨우 승리를 했고, 어제도 이제 3대0으로 7안타 치고 승리를 했는데, 켄자의 빠따는 지금 계속해서 심각한 상태이긴 합니다. 너무 안 좋은데, 그래도 워싱턴이 더 못해요. 요즘에 보면은 켄자도 제가 최근에 그 9경기 구간 동안 2승 7패긴 한데, 워싱턴은 같은 구간 동안 1승 8패예요.
가끔 진짜 어쩌다 가끔 한번 이기는 거 말고는 시즌 막바지 분위기가 좋지가 못하다. 오늘 경기가 이제 또 워싱턴이 홈이기는 한데 이제 마지막 최종 시리즈도 필라델피아한테 홈 경기거든요. 올 시즌 마지막 홈 경기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닌지라서 저는 또 한 번 켄자 쪽으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적힌 것처럼 켄자가 원래도 불펜이 좀 리스크가 있는 팀이잖아요. 그러기는 한데 그래도 나는 뭐 와카가 조금 더 단단하게 버텨줄 것 같고 빠따도 워싱턴이 너무 별로인지라 저는 켄자 승에다가 또 한 번 언더.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켄자는 최근에 그 안 좋은 기간 동안 7경기 동안 총 합해가지고 8득점을 내는데 그쳤다고 했었거든요. 그나마 어제 3득점을 내가지고 조금 세탁이 된 건데 최근에 켄자 빠따 생산력이 좋지가 못하다. 이게 좀 핵심인 것 같고 저는 켄자 승의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디트로이트 대 템파베이 경기. 아까도 방금도 잠깐 봤지만 디트로이트가 와일드카드 3위예요. 그래서 좀만 더 노력을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미네소타의 추격을 억제를 해야 됩니다. 미네소타랑 디트로이트는 이런 그 타이브레이커 상으로 미네소타가 위에 있기 때문에 디트나 미네소타가 같은 승수를 가지게 되면 디트가 밀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디트는 미네소타보다 1승을 더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데 마침 지금 켄자가 아까 말했다시피 7연패로 좀 더 나아가지 못하면서 디트로이트가 어부지리로 지금 2등까지도 노릴만한 상황이거든요. 켄자가 한번 자빠진다면은. 그래서 디트로이트는 남은 기간 동안 굉장히 좀 힘을 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는데 오늘 상대하는 이제 템파베이 리즈 올슨 대 알렉산더 매치예요. 사실 리즈 올슨도 지금 보시다시피 방울이나 이런 것들 괜찮아. 제가 좀 운이 없는 투수다. 득점 지원도 못 받고 뭐 그런 투수라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좀 부상이 좀 길었습니다. 계속해서 못 나오다가 한 2달 만에 복귀를 했거든요. 복귀 이후에는 2경기 동안 공도 많이 안 던져. 69 언저리만 던지고 있는데 그래도 투구 내용 자체는 엄청 나쁜 편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보이고 이 타일러 알렉산더도 원래는 좀 대체 선발로 나오다가 한동안이 좀 이제 불펜으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불펜으로 나올 때 조금 괜찮았는데 그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최근에 5경기는 기본적으로 이닝도 많이 못 먹는데 5이닝을 먹은 경기가 한 번밖에 없습니다. 7.06에다가 피홈런도 많고 최근 5경기가 좋지가 않고요. 직전 경기 토론토라는 좀 빠따 약팀한테 간만에 무난하게 투구를 하긴 했지만은 뭐 템파베이는 지금 다른 뭐 라테리라든지 쉐인 바즈 이런 애들이 나올 때가 아니면은 좀 선발 경쟁력은 없다고 저는 보기는 하거든요. 두 선수 모두 다 지금 현재로서는 팀 사정상 좀 내세울 만한 이런 선발 자원들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들고 빠따적으로는 뭐 템파베이는 지금 또 7경기째 한 자릿수 안 타거든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템파의 인식대로 빠따는 좋지 못한 팀이다. 그나마 불펜이 조금 힘내주는 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반면에 디트로이트도 사실 빠따가 좋지는 못했는데 얘네는 그래도 결정을 해줘야 될 때는 해줘야 되는 팀이에요. 최근에 이제 그 9경기 중에 8승 1패인데 이 기간 동안 뭐 볼티, 켄자 이런 팀들 만나면서 전부 다 잘 싸워왔고 말했다시피 엄청난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전반적으로 선수단이 어린데 물론 이번 시즌부터 엄청 뭐 포스트 시즌에서 높이 올라가는 그런 거를 기대하지는 않지만은 얘네들이 경험을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뭐 향후 몇 년간 리그를 대표하는 에이스가 된 스쿠발도 있고 이런 편이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디트로이트의 시즌 후반 이런 로이드가 되게 좀 돋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뭐 디트 쪽으로 좋게 보겠습니다. 오바도 함께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화싹 대 천사 제가 맨날 말하는 거 화싹 올 시즌 지금 현재 120패인데 1패만 더하면은 메이저리그 역사상 라이브볼 시대 이후 가장 많은 패배를 기록하는 팀이 된다. 이런 얘기들 계속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지금 천사와의 시리즈에서 잘 버티고 있어. 제가 2경기 연속으로 한점차 게임을 예상을 했거든요. 2번 다 한점차 게임이 적중을 했습니다. 상당히 고배당인데 그제도 역전승이었었고 어제도 사실은 이게 초반에 앞서 나가다가 천사가 동점 만들고 연장 가가지고 아마 이긴 것 같은데 무튼 되게 타이트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플렉센 대 앤더슨 구도 제가 몇 번 이제 플렉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좀 약한 투수로 알고 있는데 홈에서는 강점이 있다. 여기도 적어놨지만은 뭐 홈에서는 최근 5경기 동안 2점대 방울, 원정에서는 8점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냥 최근 5경기는 대놓고 홈이든 원정이든 괜찮게 해주고 있긴 합니다. 이게 플렉센이고요. 타일러 앤더슨은 반대입니다. 홈에서는 못하고 원정에서는 잘해. 올 시즌에 홈에서는 4.81, 원정 2.48로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많이 있는 선수예요. 근데 최근에는 7경기 동안 그냥 별로야. 33.1이닝에 6.75에다가 뭐 이러고 있거든요. 시즌 말미에 조금 아쉽다. 본인이 자랑하던 원정 성적도 약간은 좋지가 못하다. 그래서 사실 선발 구도상으로 개인적으로는 플렉센이 밀릴 게 없다고 보기는 해요. 배당이 이렇게까지 좀 천사 쪽으로 좋게 보일 정도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근데 올 시즌 내내 지켜본 앤더슨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해줘야 될 때는 해주는 선수거든요. 이러다가도 막 8이닝 먹어주고 그런 미친 경기도 해주다 보니까 사실 화삭 쪽으로 손이 안 가.
메이저리그에서 손꼽는 그런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중인데 사실 뭐 빠따는 두 팀 다 그냥 별로예요 사실. 원래는 천사가 조금 더 괜찮았다. 화사과의 시리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근데 정작 시리즈에 돌입을 하니까 뭐 5안타, 8안타 이렇게밖에 못하고 있기도 하고 어제는 진짜로 천사가 막 8안타 치고 볼넷을 9개나 얻어냈으면은 이거는 이겨야 되는 경기였거든요. 근데 그 경기를 이기지가 못했다. 그래가지고 난 좀 거슬리긴 하더라고. 개인적으로는 뭐 또 한 번 한주차 승부라든지 그래도 천사가 질 것 같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왜냐면 화싹이 위기 상황이긴 한데 수입을 할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뭐 한주차 게임이라든지 천사 승 같은 이런 것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콜로라도 대 세인트루이스 프리랜드랑 깁슨이 붙습니다. 제가 이제 프리랜드 칭찬을 몇 번 했었었죠. 지금 뭐 방울 보면 칭찬할 정도가 아닌데 올 시즌 초반에 개처박다가 그리고 나서 부상자명단에서 돌아와가지고 상당히 좋은 이런 활약들을 해줬습니다. 8월달부터 초반에 돌아와서 잘해주고 중간에 조금 부침이 있었지만은 최근에 6경기 동안 또 2점대 후반 방울 괜찮은 방울 보여주고 있고 피홈런이 많기는 하지만은 뭐 사실 세인트루이스 빠따가 그렇게 지금 현 시점에서 좋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프리랜드는 좋은 면을 좀 보이고 싶다. 최근 2경기 동안 컵스랑 다저스한테 피홈런을 5개나 맞았던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좀 피홈런이 안 좋은 거지. 그 2경기조차 7이닝 3실점 6이닝 4실점이었으니까 많은 홈런을 맞은 거 치고는 성적이 나쁜 편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주시고 뭐 깁스는 제가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요. 몇 년째 똑같은데 가끔 가다가 미친 듯한 이닝 이팅을 해줄 때가 있다. 근데 올 시즌에는 작년이랑 비교해도 이닝 이팅 한 30이닝가량 줄었고요. 그리고 방어율도 작년보다 낮기는 하지만은 늘 그렇지만 어느 팀에 가든 그냥 4선발 정도 그 정도의 입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거는 크게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 이 세인트루이스의 깁슨도 콜로라도 애들한테 그렇게 막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통산 4경기 동안 뭐 3.75에다가 쿠어스 필드에서도 6.1이닝 2실점 6이닝 3실점 나쁘진 않았어. 쿠어스에서 약한 투수도 아니다. 뭐 이런 것들도 보이고 해가지고 저는 이 시즌은 또 한 번 쿠어스지만은 언더 쪽으로 생각 좀 해보도록 할게요. 두 팀 다 10.5 기준에는 이렇게 언더 게임이 많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관찰이 되죠. 그 다음에 오클랜드 대 텍사스 얘기해보면은 뭐 JT 긴이랑 쿠마 로코가 붙는데 사실 뭐 JT 긴은 별로 얘기할 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올 시즌 뭐 신인 투수인데 뭐 직전 경기는 양키스한테 5이닝 1실점으로 좋은 경기라고 보였다 뭐 이런 거 있기는 한데 특히 뭐 얘기할 건덕지는 없어. 오클랜드에서 이런 선발 로테이션 중에 종종 믿을만한 애들이 몇 명 있는데 그 범주에 속하는 애는 아닌 것 같아요. 쿠마 로커 이제 2경기를 치렀거든요. 텍사스에서도 손꼽히는 유망주입니다. 일단 9위 같은 게 훌륭하고 뭐 그런 선수인데 2경기 동안 7이닝 뭐 한 4이닝 3이닝밖에 안 했고 삼진 12개 볼넷 6개로 전형적인 9위는 좋은데 이런 좀 제구가 안 잡힌 그런 유망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길어야 이제 한 75구만 던지면서 4이닝 정도로 메이저리그 체험을 하고 있다. 내년에는 뭐 얼마나 이렇게 로테이션에 들지는 모르겠지만은 올 시즌은 그냥 좀 실험 단계예요. 그래서 오늘도 긴 이닝을 먹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건 좀 경기 외적인 요소상으로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 오클랜드 콜리세움인데 지금 이제 관중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셀 더 팀 이러는 거야. 구단주한테 구단을 팔아라. 오클랜드가 올 시즌을 끝으로 내년부터는 이제 라스베이거스로 아마 옮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라스베이거스의 신구장을 이렇게 좀 하고 아마 세크라멘토에서 구장에서 아마 이렇게 내년 시즌을 펼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클랜드가 지금 오늘 경기가 이 오클랜드 텍사스 경기가 오클랜드 콜리세움에서 펼쳐지는 마지막 경기예요. 관중들이 이 오클랜드에 막 흙 같은 거 담아가고 뭐 이런 것들도 있던데 뭐 기억하자 뭐 이런 의미겠죠. 어쨌든 오클랜드 구장에서 펼쳐지는 마지막 경기다. 이런 요소가 있어. 저는 뭐 선발 상태도 그렇고 오클랜드가 원래 평소에 관중이 한 3,000명밖에 입장을 안 해요. 평균 관중이. 아까 잠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거의 뭐 3층까지 만원 관중에 달하는 그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내일은 한번 오클랜드가 이런 분위기를 탈만도 하다고는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승리를 담보할 거는 모르겠고 오바 정도 그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오클랜드가 사실 빠따도 9경기 동안 한 자릿수 안타가 좋지는 못한데 한 번쯤은 이렇게 뭐 보여줄 필요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원래도 이런 홈런에서의 강점 요즘에는 뭐 5경기 동안 홈런이 없는데 내일은 한번 조금 기대도 해보도록 하고요. 쿠마 로커가 많은 이닝을 던질 것 같지는 않다. 그게 조금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오바 정도 텍사스에 빠따도 나쁘진 않은지라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근거는 없는 셈이죠. 다음 경기 양키스 대 볼티모어 경기가 있는데 뭐 게리 콜은 요즘에 사실 별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였다기보다는 계속해서 뭔가 잘해주고 있었어. 7경기 동안 1점대 방어를 마크를 했었다 이랬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보스턴전에서 데버스를 거르고 막 주자도 없는데 데버스랑 상대를 안 할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얘를 거르더니 계속해서 쳐맞다가
4.1이닝 동안 7실점을 했거든요. 근데 바로 다음 경기 오클랜드한테 9이닝 2실점. 올 시즌에 이제 게리 콜이 부상도 많았고 이제 작년에는 사이영 수상을 했습니다만은 부상도 많았고 올라왔을 때 그렇게 막 임팩트 있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뭐 방어를 말해주고 있고 이랬는데 그래도 한 번은 보여줬다. 게리 콜다운 모습을. 그런 경기였다고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코빈 번즈. 자, 여기 보면은 최근 이제 한 10경기 정도? 그렇게 봤을 때 그 전에 5경기 동안 엄청 안 좋았습니다. 최근 10경기 중에 지난 5경기죠. 5경기 동안 뭐 7.36에다가 피홈런도 많고 이랬었는데 최근 4경기는 1.08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번즈의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 배경으로 원래 코빈 번즈가 커터 구속이 95.5마일이 나오는 친구였는데 갑자기 최근 5경기 동안 커터를 의도적으로 94마일대 초반으로 이렇게 던지고 있거든요. 저는 얘가 번즈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구속 문제도 겪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왜냐면 그 전 5경기 동안 안 좋았으니까 그래서 그 이후의 경기들을 계속 번즈 반대를 깠거든요. 근데 계속 꼬랐어. 번즈가 잘하더라고. 이쯤 되니까 번즈가 의도적으로 커터의 구속을 떨어뜨린 게 아닌가. 실제로 성적도 걷어갔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갈 길이 바쁜 디트로이트를 2번이나 7이닝 무실점으로 잡아내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의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번즈를 조금 믿어보도록 하고 요즘에 양키스 빠따 사실 좋지는 못하거든요. 더구나 이제 코빈 번즈는 또 양키스 상대로 귀신입니다. 그런 것들도 살짝 보면은 코빈 번즈는 통산 양키스 애들한테 79타석에 147 정도로 피안타율이 상당히 낮다. 게리 콜은 특별한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볼티모어 애들한테는. 물론 올 시즌 내내 볼티모어가 초중반까지 엄청 잘하다가 리그 막바지쯤에 빠따가 너무 안 터져가지고 양키스한테 지구승 자리도 뺏기고 이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 경기가 7.5를 준 거. 물론 양팀의 에이스급 콜이랑 번즈 대결해가지고 7.5를 준 것도 맞겠지만은 되게 애매한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번즈를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번즈 경기인데 볼티모어가 이 정도의 배당을 받았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요즘에 활약을 봐도 물론 게리콜도 직전 경기 잘했지만은 번즈가 특히 요즘에 눈에 띄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한번 볼티모어 쪽으로 보고 한번 좀 역마인 같은 볼티의 역마인도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볼티모어의 일반 승배당이 막 1.9인데 역마인이 2.5 정도면은 글쎄 막 그렇게 욕심나는 정도는 아니긴 하네. 예, 그렇게 리스크를 가져갈 정도인지는 모르겠고 저는 뭐 볼티 사이드에다가 역배에다가 뭐 언더 7.5지만은 그래도 언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건 있죠. 제가 어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은 얘네들이 올 시즌 상대적상으로 12번의 경기 중에 4대8로 볼티가 많이 이겼는데 양키스의 홈에서 할 때는 평균 13점, 5경기 동안 13점. 볼티모어 홈에서는 7경기 동안 6점밖에 안 났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양키 스타디움일 때는 점수가 많이 났는데 과연 7.5 기준점, 이게 가당한 것인가? 이건 조금 의문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저는 볼티 사이드나 뭐 언더 이런 쪽으로 생각 좀 해볼게요. 그 다음에 미네소타 대 마이애미 경기는 저는 패스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마이애미 역배를 본다고 했었잖아요. 아까 잠깐 살폈습니다만은 어제 미네소타가 8점을 냈는데 마이애미 투수들의 자책점은 2점밖에 안 됐다. 왜 그랬냐? 마이애미의 에러가 실책이 4개나 있었다. 그야말로 야수들이 정말 못해준 경기였었어요. 어제도 사실 선발 구도상으로 미네소타의 리차더슨이 요즘에 이닝을 많이 못 먹는다. 근데 어제는 1이닝 만에 3실점하고 강판을 냈습니다. 그리고 마이애미의 이제 에드워드 카브레라도 꽤나 괜찮게 했는데 그랜드도 마이애미가 여기로 잡혔거든요. 진짜 분석 외적인 요인으로 한 경기에서 4개의 실책을 하면은 이길 수가 없는 수준이야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어제는 뭐 이제 미네소타가 8안타, 마이애미는 11안타 이렇게 치고도 마이애미가 졌는데 나는 미네소타가 지금 갈 길이 굉장히 바빠. 여러 번 말했지만은 지금 아메리칸 리그 이 레이스가 와일드카드 레이스가 굉장히 치열합니다. 미네소타는 어떻게든 얘네를 쫓아야 되는 입장이다. 켄자랑 디트한테 2승 차이로 벌어졌는데 같은 승수면은 미네소타가 둘 다 타이브레이커 우위여가지고 미네소타를 마지막까지 조금만 힘을 더 내면은 디트나 켄자가 자빠지면은 와일드카드를 갈 수도 있거든요. 동기부여는 엄청 충만한데 근데 게임 내용이 정말 개판이다. 이게 제 생각이거든요. 보스턴과의 더블헤더도 다 못 잡았었고 마이애미한테도 지금 1승 1패죠. 이런 것들 보면은 미네소타는 현재 얘네들의 이제 빠따도 상태가 되게 별로인 것 같기도 하고 마이애미도 사실 별로 못 치다가 지금 미네소타와의 경기에서 10안타 11안타 나름대로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내일 사실 이 정도의 선발 투수들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벨로조도 원래 기대치가 별로 없었는데 그 이제 8월달에 조금 안 좋았다가 9월 들어서는 다시 4경기 동안 2.86 운적인 요소 같은 것도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해. ERA랑 FIP의 격차가 너무 커가지고 약간 운이 따른 것 같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페스타한테 엄청 밀린다 정도는 아니거든요. 저는 이 경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미네소타가 이런 배당을 받고 무난하게 승리할 정도로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마이애미의 뭐
프렌 같은 거라든지 2.5 프렌 이런 것들도 배당이 또 좀 별로여가지고 갈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저스 대 샌디에고 경기인데 사실 지금 여기는요 샌디에고가 조금만 남은 경기 뭐 전승한다 치고 그러면은 이게 뒤집힐 수도 있긴 있거든요. 3승 차이가 나는데 샌디에고가 다저스한테 타이브레이커 상으로 앞서기도 하고 아직까지 그러니까 다저스가 지구 우승이 확정된 건 아니야. 포스트시즌은 갔는데. 그리고 내일 또 워커 뷰러입니다. 그리고 샌디에고는 머스그로브가 나오는데 제가 어제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샌디에고가 포스트시즌 진출이 확정이 되면서 엄청 파티를 했다 이랬었잖아요. 어제 샌디에고 나름대로 잘 비볐습니다. 이 경기를 다저스가 뭐 4대3으로 마지막까지 진짜 모르는 승부였는데 다저스가 4대3으로 승리를 했었죠. 샌디에고도 뭐 4안타에 그치고 이랬지만은 그거는 뭐 딜런 시즈가 좋은 투수인 건 맞아. 근데 플레이어티도 나름대로 괜찮은 애였었고 샌디에고가 사실 이런 우승 파티 이후에 좀 뭐랄까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잘했거든요. 일단 머스그로브 제가 어제도 이렇게 영상 보여드렸지만은 막 버드와이저 맥주 막 입 벌리고 먹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뭐 술은 깼겠죠. 뭐 정상적인 투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복귀 이후에 5경기 동안 1.30 달리다가 샌프란시스코한테 한번 그날따라 커터가 많이 좀 구속이 안 나와가지고 피홈런을 3방이나 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바로 이후에 2경기 동안 6이닝 무실점, 6이닝 무실점 샌프란 화싹한테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이러다 보니까 나는 머스그로브가 시즌 막바지 상태는 완전히 회복을 한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 워커 뷰러는 지금 복귀 이후에 계속해서 안 좋았었다. 한번 이제 6이닝 동안 2실점 애틀랜타 상대로 잘했는데 그 경기도 볼넷은 5개였었고 바로 다음 경기 콜로라도한테 홈에서 5.1이닝 동안 4실점 하면서 역시나 워커 뷰러는 지금 다저스 로테이션에서 믿을만한 상태가 아니다. 저는 다저스가 포스트 시즌에 가더라도 작년이랑 똑같이 이런 마운드에서 믿을만한 선수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내일도 선발도 저는 머스그로브가 우세라고 보고 개인적으로는 샌디에고가 어제는 부진했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저는 샌디에고 쪽을 좀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얘네들의 시리즈가 지금 계속해서 언더가 나고 있잖아요. 제가 그 전에 얘네들의 시리즈가 들어가기 전에 다저스는 최근 10경기 중에 9경기가 오버였었고 샌디에고는 10경기 전부 다 언더였었다. 그래서 이 시리즈는 언더오버를 안 가는 게 맞다 이랬었는데 지금 2경기 계속해서 언더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저스는 8.5 기준 10경기 중에 8번이 오버, 2번이 언더인데 그 2번이 전부 다 최근이고 샌디에고는 계속해서 10경기 모두 다 언더예요. 엄밀히 말하면은 지금 8.5 기준으로 하면 한 12경기째? 그렇게까지 언더로 가고 있는데 12경기째 지금 샌디는 언더 게임인데 그러면은 나는 좀 샌디에고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뭐 언더오버는 사실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샌디 쪽만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첫 경기 페네르바체 대 위니용 생질로아즈인데 먼저 페네르바체 같은 경우는 루가노를 꺾고선 챔피언스 리그 이제 그 예선에 올라갔는데 릴한테 챔스가 좌절됐습니다. 릴도 지금 프랑스 리그에서 많이 좀 흔들리는 상황인데 일단은 릴한테 꺾인 거는 조금 아쉽고 최근에는 그 이제 리그에서 10년 동안 우승이 없거든요. 갈라사사라든지 뭐 이스탄불 바샥세이르 이런 팀들한테 많이 밀려. 그래서 페네르바체는 10년 넘게 우승이 없다. 그래서 최근 주무대가 유로파였는데 그래도 유로파에서는 뭐 홈에서는 셌습니다. 6년간 9승 3무 1패 지옥의 터키 원정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는 있어요. 이적 시장에서도 코스티치라든지 암라바트 그리고 이제 세비야에서 엔네시리를 페네르바체 구단 역사상 최고에게 데리고 오고 뭐 이랬었는데 어쨌든 터키의 맹주 느낌은 없다. 얼마 전에 또 갈라타사라이한테 패했거든요. 뭐 작년에 이제 좀 맞대결상으로 페네르바체랑 위니용 생질로아즈가 32강에서 위니용 생질로아즈도 어쨌든 원정에서 3대0으로 꺾고 페네르바체가 제낀 적은 있기는 하거든요. 홈에서는 패배하긴 했지만은 이런 것들은 기억을 조금 해주시고 반대로 이제 위니용 같은 경우는 2018년 브라이튼의 위성구단이 됐어요. 그래서 2020년대부터는 1부 리그에서 조금 약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는 벨기에 리그 우승권에서 많이 놀고 있고 이번 시즌은 좀 출발이 안 좋더라고. 뭐 2승 3무 4패 시즌 출발이 조금 안 좋고 챔스 최종 예선도 여기 슬라비아 프라한테 밀려가지고 탈락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리그에서도 12위예요. 지난 몇 년 동안 이 위니용도 가장 출발이 좋지가 않다. 얘네들도 멤버상으로는 매년 보니페이스라든지 운다프, 뭐 미토마 이런 매년 활약한 선수들이 떠나고 있거든요. 기둥 같은 선수들이 빠지게 되면은 좀 전력이 하락할 만도 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뭐 홈이기도 하고 저는 이 경기는 페네르바체 쪽을 보기는 보는데 페네르바체 역시 릴한테 깨졌다는 것들 이런 것들 보면은 아주 큰 믿음까지는 없을 것 같긴 하네요. 그 다음에 말메 대 레인저스. 이번에 말메는 챔피언스 리그 예선에서 클락스비크 아이슬란드 리그죠. 그리고 PAOK 그리스 리그 얘네들이랑 혈전 끝에 겨우겨우 올라갔어. 그 다음에 스파르타 프라한테 좀 무난하게 닦였거든요. 스파르타 프라한테 무난하게 닦이면서
챔피언스 리그 수준은 아닌 것을 보였다. 뭐 리그에서는 독보적입니다. 공수 양면에서 득점이나 실점 모든 면에서 스웨덴 리그는 독보적이긴 한데, 근데 뭐 2022년에 그때 이제 유로파 리그 본선에서 조별리그 6전 전패, 경쟁력이 있는지도 살짝은 의문이 들어요. 이건 전반적으로 스웨덴 리그의 수준에 대한 얘기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상대한 팀은 스코틀랜드의 이제 레인저스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보통 이제 셀틱과 스코틀랜드 독보적인 2강입니다. 얘네들이 상대 전적상으로 2021년 이때 챔피언스 리그 예선인데, 이때는 말메가 두 경기 모두 다 홈 원정 다 이겼어요. 2차전에서는 퇴장당하고도 이기고 뭐 이랬었는데, 근데 이 이후로는 말메랑 레인저스 행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레인저스는 이번에 디나모 키예프한테 막혀가지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탈락을 했는데, 꾸준히 유로파 리그의 조별 예선 정도는 뚫어왔었고 2022년에는 결승도 갔거든요. 그때 아마 상대가 프랑크푸르트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유로파 리그의 결승까지 갈 정도면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전력이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들고요. 두 팀 간에 저는 체급차가 없다고 생각은 안 해. 레인저스 쪽이 조금 더 우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유로파 레벨에서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만 하고, 최근 3년 정도 이 레인저스가 셀틱한테 확실히 밀리고 있다, 그런 것들도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게 레인저스가 프렌이면은 가야 될 거였거든요. 더 나아가서 레인저스가 일반 승도 못할 건 없다고 보는데, 레인저스 프렌 배당이 저 정도면 저는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은 들더라고요. 아약스 대 베식타스. 자,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리그 경쟁력이 조금 하락한 팀들 간의 대결이에요. 양팀 간의 맞대결상으로 2021-22 시즌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에서, 이때는 뭐 아약스가 1등으로 진출을 했던 시즌입니다. 조별리그를. 그때 두 판 다 승리를 했었고, 지난 시즌에 아약스는 최근 뭐 한 몇십 년간 통틀어서 최악이었습니다. 이제 겨우겨우 이제 막바지에 힘을 내가지고 유로파 예선을 갔는데, 뭐 세 팀 정도 꺾고 올라가긴 올라왔다. 근데 뭐 매번 리그 내에서 경쟁자와의 격차들을 보면은, 지금 아약스가 보시다시피 리그 9등이거든요. PSV가 독보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좀 이번 시즌도 네덜란드 리그에서 높이 가기는 글렀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 이적 시장 같은 것들을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모하메드 쿠두스, 에드손 알바레즈, 베시, 타디치, 팀버, 기둥뿌리를 다 팔았어. 그리고 올 시즌에도 베르바인, 미카우타제 이런 애들 싹 다 팔았단 말이야. 그래서 스쿼드에 지금 아약스는요, 제 관점에서는 브로비 말고는 이제 유망주조차 안 보이는 그런 지경이거든요. 한마디로 스쿼드 경쟁력이 너무 떨어졌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터키의 베식타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3강권이었죠. 원래 갈라타사라이, 페네르바체, 베식타스까지 이렇게 3강권이었는데, 올 시즌도 출발이 나쁘진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베식타스가. 근데 작년에는 6위에 그쳤었고, 임모빌레라든지 뭐 주앙마리 이런 애들을 데리고 왔지만은 그 전에 비해서도 약간 스쿼드 네임밸류가 떨어지는 편인 것 같아. 제가 뭐 어제도 이제 그 터키 리그가 한물간 유럽의 중심부 스타들을 좀 데려와서 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보니까 뭐 레비치라든지 게잘, 아부바카 좀 실속 없는 애들이 조금 있다, 이런 애들 뭐 떠나 보냈었죠. 그래서 작년에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 조별딱 컨퍼런스 리그에서 이제 2021-2022 시즌, 그때는 조별리그 전패 탈락을 하는 등 이런 유럽 대륙 커버에서 족적도 베시타스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아약스가 홈인 거 말고는 큰 이점은 없어 보인다. 3년 전에 베시타스를 두드러 패던 아약스는 이제는 없고, 뭐 물론 이제 터키 리그와 네덜란드 리그의 수준차 이런 것들 생각은 해야 되겠지만, 초반 분위기도 베시타스가 좋은 편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베시타스의 프렌이라든지 그리고 양 팀의 좀 플레이 스타일을 생각을 하면은 저는 오바도 한번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프랑크푸르트랑 풀젠인데요. 프랑크푸르트는 꾸준하게 이제 분데스리가에서는 그 중상위권 팀들 중에서는 좀 최상위 팀인 것 같아. 옛날에 이제 웨넨글라드바흐의 포지션을 프랑크푸르트가 가져왔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2021-22 시즌에는 아까 레인저스랑 붙어가지고 유로파리그 우승을 했습니다. 참 대단한 성과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챔스에서 16강까지 가고 조별리그 뚫고, 작년에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 16강에 그치긴 했는데, 어쨌든 대륙 리그에서의 이런 대륙 커버에서의 족적도 상당하다. 이제 뭐 매번 콜로 무안이라든지 우리도 뭐 윌리엄 파초, 셀링 클럽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잘 때우고 있다. 이번에는 뭐 이제 나름대로 분데스에서 오래 굴렀던 이집트 공격수 오마르 마르무시, 이런 친구들이 좀 삭수가 보이죠. 시즌 초반 흐름도 지금 4위로 괜찮은 편에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할 만한 것 같고, 빅토리아 풀제는 사실 이제 유로파리그 본선 올 때까지 히르니크라든지 하트 오브 미들로션 이런 좀 조밥들을 패고 본선에 온 거긴 하거든요. 전부 다 근데 햄무로 똥줄 승이었다. 뭐 작년에도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 16강에 그치고, 그 재작년에도 챔스에서 조별리그 전패 탈락, 이런 것들을 보면은 최근에 유럽 대륙컵 레벨에서 양 팀의 족적은 큰 차이가 있다. 일단은 뭐 분데스리가와 이 체코 리그라는 좀 리그 수준 격차도 있는 편이고,
보통 이제 풀제는 돈도 많이 못 쓰는 팀이에요. 이적도 내수 이제 좀 체코리그 안쪽에서만 좀 내수로만 이루어지는 형태이고, 리그에서도 여러 번 말했지만 슬라비아 프라하나 스파르타 프라 듀오한테 많이 밀리는 추세에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저는 프랑크푸르트 승뿐만 아니라 또 마헨까지도 한번 내다봐도 괜찮은 경기인 것 같습니다. 슈테아우와 부크레슈티, 여기는 이제 FCSB라고 써있고 리가스는 막 RFS인가? 그렇게 써있는데, 이제 뭐 슈테아우와 부크레슈티는 원래 되게 옛날에는 강팀이었습니다. 유러피언컵, 챔피언스리그 전신 유러피언컵 우승도 있는 팀이거든요. 80년대. 그래서 80년대에는 유럽 대륙컵에서 106경기로 역사상 가장 무패 기록이 긴 팀이기도 해요. 어쨌든 요새 이제 최근 이제 9년 만에 리그 우승도 하고, 작년에 클루지한테 뺏겼던 루마니아의 왕자리를 되찾았다. 그래가지고 지난 몇 년 동안은 이런 그 리그에서의 경쟁력이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유럽 무대 족적이 없기는 한데, 이번에 스파르타 프라하한테 맡겨갖고 챔스가 좌절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스파르타 프라하는 지금 폼이 상당하다. 그런 팀한테 맡겼고, 뭐 린츠 정도, 오스트리아의 린츠 정도 꺾고 유로파 본선에 올라갔다. 그런 팀이거든요. 반대로 이제 리가스, 라트비아가 일단 나라 이름부터 리그 규모부터 유럽의 최하단급이긴 한데, 어쨌든 그 라트비아 리그 내에서 리가스는 뭐 신흥 강자 포지션이기는 해요. 이제 뭐 보통은 유로파는커녕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본선조차 힘들어하던 팀이다. 이제 2021년 그리고 2022년 두 시즌 동안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 조별리그 꼴찌를 했었고, 작년에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본선도 못 나갔습니다. 좀 뭐 차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저는 그런 것들 바탕으로 슈테아 부크레슈티를 좀 좋게 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올 시즌도 리그에서 좋지는 않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수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요. 그 루마니아가 좀 국가대표팀도 전반적인 수준도 많이 올라온 것 같기도 하고, 네, 저는 슈테아와 부크레슈티를 좀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옹 대 올림피아코스는 저는 이 경기 좀 패스를 하고 싶기는 해요. 리옹은 작년에도 그렇고 올 시즌도 출발이 안 좋은데 리그에서의 경쟁력이 많이 무너진 상태다. 작년에는 이제 막바지에 좀 똥줄숨 총공세로 겨우겨우 유로파리그 진출권까지 올라왔는데, 그 과정에서도 리옹이 정말 많이 망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림피아코스는 작년에 원래 유로파리그에서는 조별리그도 못 들어왔거든요. 근데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가가지고 결국에 우승까지 했다. 피오렌티나 제끼고. 그리스 리그에서는 최다 우승팀이긴 한데 올림피아코스가 최근에는 뭐 AAK 아테네, PAOK 이런 애들한테 좀 밀리면서 뭐 리그 내에서도 뭐 압도적인 강자다 이렇게까지 보긴 좀 어려운 팀이거든요. 저는 뭘 가도 조금 깨름직할 것 같아. 물론 이제 뭐 이름값이나 이런 거는 리옹이 앞서겠지만 리그 내에서의 요즘 폼도 그렇고, 저는 이 경기 그냥 패스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로마 대 아틀레틱 빌바오를 한번 좀 볼 텐데, 로마는 이제 직전 경기에서 우디네세 상대로 승리를 했었죠. 로마가 이번 시즌 앞두고 많은 투자를 했다. 근데 데로시 감독 체제에서 성적이 안 나오더라. 작년부터 해가지고 사실 내적으로 보면은 데로시 감독 체제에서 작년 막바지부터 올 시즌 초반까지 성적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유리치를 선임을 했거든요. 지난 시즌 토리노 감독. 근데 뭐 데뷔 전부터 유리치 감독이 막 우디네세가 올 시즌에 뭐 리그 1위까지 차지를 하기도 하고 돌풍의 팀이었는데 우디네세를 3대0으로 제껴버렸습니다. 특히나 이제 좀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걸고 이런 것들이 보였었고, 영입생 도우비크도 어쨌든 2경기 연속골, 유망주인 발단지도 뭐 로마 데뷔골도 신고를 하고 여러가지 호재가 있는 상태예요. 이 경기를 앞두고 지난 우디네세전을 앞두고 로마 극성 팬들이 이 로마에 대해서 엄청 비토를 토했어. 아무래도 데로시가 레전드인데 얘를 자르다 보니까 시위한다고 30분 뒤에 경기 입장을 하자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경기가 19분 만에 로마가 첫 골을 터뜨렸거든요. 그러자마자 바로 다 입장을 한 거야. 이런 뭐 촌극까지 있었는데, 어쨌든 반전의 계기로서는 직전 우디네세 경기가 참 좋은 경기였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로마 입장에서는. 다음 이제 빌바오는 뭐 올 시즌 초반에 사실 조금 안 좋았거든요. 그러다가 회복세를 달리고 있고, 물론 리그에서는 바르셀로나나 레알 마드리드 이런 팀들이 너무 압도적인 강자이기 때문에 3위여도 사실 포스는 없는 3위기는 해요. 그 원래는 빌바오 하면 홈에서의 이런 강팀이었잖아요. 근데 이번 시즌 꼬마한테 깨졌다. 홈에서의 길고기 무패행진이 깨졌는데, 또 이제 작년에 에이스였던 니코 윌리엄스 지금 뭐 부상 같은 걸로 살짝 팀이 좀 꺾여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대신에 이제 구르세타 작년부터 라리가에서 16골로 올 시즌 초반까지, 보르아 마요랄과 더불어서 이 스페인 토종 공격수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니코 윌리엄스의 형 이냐키 윌리엄스가 최근 3경기 동안 4어시스트, 도움에 조금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 뭐 작년에도 많은 득점을 하긴 했지만은 이제 그 전에는 55경기 동안 4어시였는데 이번 시즌 3경기 만에 4어시스트를 찍고 있다 최근에.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빌바오도 니코 윌리엄스가 없다고 공격이 아주 안 풀리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길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빌바오가 원정이라는 점은 조금 힘이 빠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난 로마도 뭐 직전 경기는 이긴 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제가 그 경기를 우디네스에 플랜을 보고 그랬었는데 이게 로마를 일단은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갓 감독이 바뀌고 아무래도 영입 러시를 보면 이번 시즌 기대가 많이 됐는데 뭐 어쨌든 감독 갈고 첫 승을 신고하고 특히나 잘하던 팀을 3대0으로 잡은 거여가지고 오늘 또 홈이기도 하고 여러가지로 로마 쪽으로 괜찮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한데요. 유럽 무대에서 큰 족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매번 실상 별로 보여준 건 없긴 하거든요. 이 경기가 오늘 로마 대 빌바오가 가장 강팀들 간의 매치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무승부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좀 이게 원래 빌바오의 색깔은 아니지만 좀 오바 생각도 약간은 나고 그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경기인 것 같고요. 브라가 대 마카비 텔아비브 경기가 있는데 이거는 좀 리그의 수준 차가 조금 있죠. 브라가는 보통 포르투갈 리그에 이제 3강이 있지 않습니까? 포르투, 벤피카, 스포르팅 이렇게 3강이 있고 바로 그 다음 포지션이 브라가거든요. 꾸준하게 포르투갈 3강 다음 급이었고 종종 3위까지도 올라가더라. 챔피언스 리그나 유로파 단골이기도 하죠. 브라가는요. 2021-2022 시즌 한 3년 전쯤 2-3년 전쯤 유로파에서는 8강도 가고 그 다음에는 유로파리그 조별 예선 작년에는 유로파리그 챔스리그 조별까지 가고 뭐 이랬었는데 꾸준하게 어쨌든 브라가는 유럽 대륙컵의 모습을 드러냈다. 이게 조금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카비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부터 해가지고 꾸준하게 3년 동안 리그 우승을 하다가 그 작년에 아마 텔아비브한테 우승을 내줬거든요. 얘네들이 리그에서는 맨날 우승을 하던 시기에도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정도에 그쳤었어요. 그래서 대륙컵 족족 자체는 마카비보다는 브라가 쪽이 확실히 좀 앞서는 부분이 있다. 이번에 아까 그 마카비는 부쿠레슈티한테 챔피언스 리그 예선에서 컷당하기도 하고 유로파 예선도 이번에 뭐 파네베지스, 바시카 토폴라 되게 좀 득보급 팀들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팀들 꺾고선 본선에 올라온 거라 가지고 저는 뭐 기본적으로 팀의 체급 차이도 많이 있다고 보고 유럽 대회 행보 차이도 많이 큰 것 같아 가지고 스포르팅 브라가 쪽을 좋게 볼 것 같네요. 홈팀의 우세 보도록 하고요. 뭐 마지막으로 토트넘 대 사실 카라바는 별로 얘기할 건덕지가 별로 없어. 옛날에 이제 그런 적이 있었죠. 무리뉴 감독 시절에 토트넘이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가 처음 신설이 됐을 때 그때 완전 그냥 풀 로테이션 유스팀 선수 내보내고 막 이러면서 대놓고 그냥 대륙컵 하부 리그 그런 것들은 좀 그냥 제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유로파 리그다. 여기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챔피언스 리그까지 가게 되고 토트넘 정도면은 충분히 여기서 우승을 노릴 만한 전력이잖아요. 이번에는 토트넘이 저는 그렇게 버리다시피 하지는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상대인 카라바흐 제가 여러 차례 이제 아제르바이잔의 바쿠 그 카자흐스탄 다음으로 원정 거리가 길다. 그래서 이 카라바흐가 다른 팀들이 원정 오기 되게 빡세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바쿠 원정 이거는 되게 유명해. 카라바흐가 홈일 때는 조금 이거를 좀 돋보일 필요도 있는데 원정은 별거 없어요. 종종 이변을 연출하는 카라바흐긴 하지만은 토트넘이 이게 뭐 6컨도 아니고 유로파급 대회는 조금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뭐 토트넘의 출발이 사실 좋은 편은 아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수비 자체는 판더펜이나 로메로 이런 친구들 위시로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큰 이변 가능성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뭐 토트넘 승이라든지 뭐 최대 마행까지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